맘먹고 공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집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리딩은 뭐고 독해는 또 뭐야? 그게 그거 아닌가? 똑같은 건가? 뭐 골라야 되지? 구문? 이건 또 뭐야? 문제집 고르기 전에 문제집 제목부터 공부를 해야 될 판입니다. 자, 오늘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소위 독해집이나 이제 어법 같은 영역은 거의 고등부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고등부에서 문제집이 조금 세분화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고등부 문제집 영역이 그대로 중등부에 반영이 된 건 거죠. 조금 쉬운 패턴으로 중등부 문제집 역시 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등부에서 좀 성과가 괜찮으면 같은 버전으로 초등까지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엄청 좋아라 하는 천일문 교재도 처음에는 고등학교 버전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초등부 버전까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집 종류가 너무 많아져서 당최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랑 저거랑 뭐가 다른 거냐. 자, 일단은 저랑 같이 책을 먼저 좀 살펴보신 후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제목에 리딩, 그 다음에 독해, 그 다음 구문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리딩이나 독해는 언뜻 보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차이점이 대체 뭘까 싶죠. 또 구문은 또 여기 또 왜 끼어 있는 건 건지. 자, 일단 세듀, 수경, 키 출판사 이 세 군데를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무작위로 고른 겁니다. 자, 먼저 온라인 서점에서 중학교 영어 리딩 문제집으로 검색을 해보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리딩을 넣어서 검색을 할 거예요. 그럼 세듀 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딩 플랫폼이 나와요. 이 책 제목에 리딩이란 단어가 아예 포함이 되어 있죠. 자,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책에 실려 있는 어떤 그 본문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지문에 제목이 차례대로 적혀져 있어요. What is Boxing Day? Boxing Day가 무엇입니까? 라던가 Open your eyes. 눈을 떠라. 이런 것처럼 제목을 보면 어떤 소재를 다루겠구나 라는 걸 조금 짐작할 수 있는 건 거죠. 자, 교재 안에 문항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주제를 찾는다든지 글을 요약하는 내용 이런 걸 묻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문법 문제도 조금씩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수경 출판사로 넘어갈게요. 수경 출판사에서 중등 영어 리딩으로 검색을 하면 자이스토리의 포인트 리딩이 떠요. 이 교재도 역시 제목에 리딩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목차 살펴볼게요. 이번엔 세듀에서 소개된 목차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문장의 형식부터 나오고 있어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순서대로 나오고 동사의 시제라든지 준동사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목차만 보면 이거 문법책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속페이지를 근데 보면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스토리가 나온다는 건 거죠. 글의 내용 파악을 묻는 질문들도 있고 또 형식이 다른 문장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법 문제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키 출판사에서 중학교 영어 리딩으로 검색을 해보면 구문이 독해다 라는 교재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헷갈리는 건 거예요. 구문은 또 뭔데? 이렇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건 거죠. 공부 한번 하려고 했더니 되게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교재도 문장 형식부터 다루고 있네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먼저 소개를 했고요. 동사의 시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이 스토리의 포인트 리딩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문법책인가 했지만 속을 열어보면 역시 스토리가 등장을 해요. 주제나 내용 파악을 묻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한 가지 더 구문 더하기 단어라는 이제 코너에서 문장을 하나씩 뜯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단어 체크와 함께 동사 역할, 즉 이 문장이 몇 형식 문장이냐 이런 걸 연습해보는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학교 리딩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교재들을 살펴봤어요. 뭔가 비슷한 듯 다른 게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턴 중등 독해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듀 출판사에선 리딩 16이라는 교재가 나오는데요.
사실 뭐 리딩으로 검색을 하나 독해로 검색을 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이 교재는 일부러 독해 쪽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독해 파트에서 소개했는지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글의 주제 파악을 시작으로 뭐 제목, 요지, 주장, 요약문 파악 이런 목차들이 보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한 스토리가 적혀져 있는데 목차에서 알려주듯이 주제 파악 파트에서는 주제를 찾으라는 문항이 등장을 하고요. 글의 목적 파트에서는 목적을 찾으라는 문항이 나옵니다. 자, 확인하셨죠? 자, 이번에는 수경 출판사로 넘어가 볼게요. 수경 출판사에서 중등 독해로 검색을 해보면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이라는 교재가 나와요. 자,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내용 일치, 글의 요지, 주장, 목적, 주제 이런 게 나오네요. 세듀의 리딩 16과 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죠. 자, 속페이지 역시 하나의 스토리가 적혀져 있고요. 목차에서 소개한 내용대로 질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필자의 주장 찾기 파트에서는 필자의 의도를 찾아보라는 문제가 나오는 그런 식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키 출판사의 중등 영어 독해로 검색을 하면 중학 영어 종합 독해라고 나옵니다. 자, 목차는 보시다시피 스토리에 제목이 적혀 있어요. 뭐 내 소개를 할게, 우리 집은 대가족이야 이런 제목을 보면 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건 거죠. 자, 내용을 확인해 보면 마찬가지로 스토리가 하나 등장을 하고요. 내용과 일치하는 어떤 내용 파악 문제도 있고 또 오른쪽에는 목표 어법으로 잡은 문법 문제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 세 개의 출판사는 그냥 무작위로 골랐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기 전에 리딩 문제집과 독해 문제집에 대한 차이를 나름 생각해 둔 게 있었어요. 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리딩은 이거고 독해는 이거야 라는 식으로. 근데 목차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이거 왜 이래? 그냥 마음대로 다 섞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태로라면 책의 제목만 보고 책을 고르는 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아무튼 정리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일단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리딩과 독해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리딩은 사전을 찾아보면 독서, 읽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읽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해 이거를 검색을 해보면요. 사전적 의미가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만 봐도 독해가 리딩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행위죠. 그러니까 리딩은 단순히 읽기 영역이기 때문에 독자의 이해도와 상관없이 그냥 읽을 수 있다면 읽기라는 행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독해는 읽을 독에 풀이 해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읽고 난 뒤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수능에 등장하는 영어 문제들을 리딩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독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읽을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읽고 이해했는가를 평가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이 수능 문항은 총 14개의 유형으로 나눠지거든요. 글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물어보는 주제, 요지, 주장, 제목 찾기, 그 다음 좀 높은 배점이 분포되어 있는 빈칸 추론, 요약문 완성, 함의 추론, 그 다음 글의 흐름을 잘 배열했는지 물어보는 문장 배열이라던가 문장 삽입, 무관화 문장 찾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부 사항들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지칭, 대상, 실용 자료, 도표 자료, 심경, 분위기, 위 추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거예요. 이 수능에서 출제되고 있는 그 독해 문제 유형을 그대로 차용해서 만든 문제집을 독해 문제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검색해봤던 문제집들의 목차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창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미지를 보면 세듀의 리딩 16과 자이스토리의 독해 기본이라는 책이었어요. 자, 이제 목차가 좀 새롭게 보이시나요? 목차에 주제, 제목, 목적 찾기 이런 게 적혀져 있으면 수능을 기반으로 한, 수능 문제를 기반으로 한 독해 문제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류의 문제집에 독해라는 말을 붙이고 싶다라는 건 거죠. 비록 현실은 지금 리딩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말이죠.
자, 그 다음 나머지 문제집들의 목차를 다시 또 한번 소환해 볼게요. 자, 세듀의 리딩 플랫폼이랑 키 출판사의 영어 종합 독해 이 두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목차가 지문에 제목이 적혀져 있는 거였잖아요. 제 개인적 기준으로는 이런 게 리딩북입니다. 리딩은 읽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리딩의 종류도 뭐 픽션과 넌픽션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다양한 소재를 접하도록 해주는 건 거죠. 또 독해 문제에서 요구하는 좀 어려운 난이도의 추론 문제 이런 거는 빠져 있어요. 글의 주제나 제목 이런 걸 고르는 정도의 문제만 다루는 건 거죠.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문법 문제나 서술형 연습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리딩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해석이 되긴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의 기반에 문법의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법 자원이 없다면 그만큼 리딩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리딩 문제집에 문법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등장하는 건 거죠. 이 위에 두 문제집은 목차의 방향성이 지금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제목이 하나는 리딩이라는 워딩이 들어가 있죠. 리딩 플랫폼이고 나머지 하나는 종합 독해라고 독해라는 어휘를 썼어요. 그러니 이제 독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건 거죠. 무슨 차이가 이렇게. 자, 이런 종류의 교재에는 리딩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제 사견으로는 더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남아있는 두 권의 목차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아이들은 목차만 보면 문법책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교재는 독해와 리딩 중에서 고르자면 당연히 리딩 쪽에 좀 가깝고요. 그 중에서도 구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구문은 뭐냐? 구문이라는 건 글의 짜임을 얘기합니다. 비동사랑 ing가 만나면 진행형이 되죠. 비동사와 이제 pp, 과거분사가 만나면 수동태가 돼요. 이런 것들을 글의 짜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법 자원들이 결국은 글의 짜임이 되는 거고 이걸 구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문집의 목차가 마치 이렇게 문법서의 목차와 매우 흡사해지는 건 거죠.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일형식 구문이 되는 거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를 지는 so that 구문, 그 다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라는 의미를 지는 to 구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문이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문에 익숙해지고 많이 알수록 독해가 쉬워져요. 그러니 리딩 또는 독해 교재라고 적혀 있지만 근본적인 구문부터 공부시켜주는 문제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조금씩 정리를 더 해볼까요? 고등부는 리딩 문제집이나 독해 문제집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 수능으로 기결되니까요. 포커스가 딱 수능 하나로 기결이 되니까 목표가 정확하잖아요. 그러니 고등부는 전부 독해집이라고 불러요. 리딩이라고 검색을 해도 다 독해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등부는 리딩과 독해라는 말이 섞여져 있어요. 리딩 문제집, 독해 문제집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살펴본 대로 제목만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차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목차를 보시고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런 게 목차에 적혀져 있으면 무조건 수능 영어를 베이스로 한 문제집입니다. 반면 지문에 제목이 적혀져 있으면 그건 수능형이 아니라 리딩에 초점을 맞춘 교재로 다양한 종류의 지문을 접할 수 있고 다소 문법이 섞인 문항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목차에 문법 관련 용어들이 잔뜩 있으면 막 투부정사, 막 준동사, 막 갑자기 접속사 막 이런 거 뭐지 이거 문법 책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바로 구문책이다. 자,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교재 중에 가장 유명한 구문책 중 하나가 바로 천일문입니다. 근데 천일문은 문장 하나하나를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스토리가 실리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없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문책이라도 스토리가 실리는 경우와 천일문처럼 스토리 없이 그냥 문장만으로 구성된 교재도 있다라는 점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문제집 마스터 하신 겁니다.
제 카페에서 최근에 문제집 제목이 너무 헷갈린다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을 주셨던 우리 안녕 피글리님 덕분에 저도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재 상태에서는 리딩과 독해의 개념에 부합한 제목을 달고 있는 문제집이 많지 않다. 그냥 다 섞였다. 입니다. 결론 다 섞였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목차를 보고 교재를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뭐 리딩 교재가 더 좋나요? 그럼 독해 교재가 더 좋나요?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거 큰 의미 없습니다. 교재는 원래 다 잘 만듭니다. 학생의 수준과 성향에 적합한 교재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중학교도 뭐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내신 범위 공부하느라 이런 문제집들을 풀 시간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뭘 골라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야기 기반인 리딩 문제집과 수능 기반인 독해 문제집을 그냥 각각 한 권씩 풀어봐도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구문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 리딩이나 독해 문제집보다는 기본을 탄탄하게 하는 구문을 공부하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수능이란 말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대학과 직결되는 단어니까요.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야 당연히 뭐 목표 지점이 한 군데니까 수능과 관련 없는 문제집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렵죠. 그때는 아무거나 골라도 어차피 다 수능과 직결되는 문제집들인데 중등부는 아니잖아요. 중등부는 아직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는 학년이고 여러 가지 베이스를 밟아가는 학년이기 때문에 뭔가 수능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어야만 문제집이 좋다거나 이때부터 연습을 해야 수능을 잘 풀게 될 거라던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저도 제 학생들한테, 중학생들한테는 굳이 뭐 수능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문제집을 찾아서 풀린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 친구들은 일단 기본이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구문입니다. 구문을 제일 먼저 공부를 시키고 구문이 잘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뭐 리딩집을 풀든 뭐 독해집을 풀든 뭐 소재가 재밌는 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제본 상태로 이야기가 좀 소재가 다양한 거면 이제 선택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경우는 있지만 구문을 무시한 상태로 바로 문제집을 푸는 패턴으로 가진 않는다라는 거를 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리딩, 독해, 그 다음 구문에 이르기까지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이제 좀 캐치하셨기를 바라고요. 문제집을 고르실 때 제목 베이스가 아니라 목차를 꼭 확인하셔라 라는 걸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